환자한테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충치라는 게 있고, 풍치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충치. 그러면 이제 치아가 있고, 치아 머리가 있고, 여기 잇몸이 다 있잖아, 잇몸이. 잇몸이라고 우리가 보통 잇몸 하지만 사실 이게 살이야. 겉에 살이 덮여 있을 뿐이고 사실은 치조골이라는 뼈가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잇몸이라는 거는. 충치라는 거는 그 치아 자체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과 용어로는 치아 우식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작용해서 이게 치아가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치아 우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썩어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신경 있는 치수가 여기 신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자극이 가기 시작하면 무지무지하게 아프고요. 좋지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어쨌든 싹 치료하고 내고 이렇게 메꾸는 식으로 해서 원상 비슷하게 원상 회복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충치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경우는 풍치는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풍치는 이 치아 자체는 멀쩡한데 여기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조골이라는 뼈가 있어야 되고 잇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풍치는 여기에 생기는 세균막 플라그라고 하는 세균막에서 세균들이 이제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하면 자꾸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이 세균들의 어떤 작용이 이렇게 오면 이 우리 몸의 뼈는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다쳐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뼈는 항상 이렇게 살 속에 있는 조직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도 살이 싹 덮이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뼈가 있고 이게 이제 살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외부력에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외부 자극하고 한 1 내지 2mm 정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뼈를 보호하자면. 그래서 이 1 내지 2mm를 폭이라는 얘기야. 뼈는 그래서 이게 세균이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자극이 오면 뼈가 여기서부터 이제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뼈가 이렇게 내려가 버려. 근데 그 풍치가 이 속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이 뼈에 염증이 생긴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뼈 속에 염증이 생긴 걸 뭐라 그래? 골수염이라고 하나? 골수염. 풍치가 골수염이냐? 그건 아니에요. 골수염이라는 건 이 속에 막 염증이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생물학적 합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가 이렇게 물러나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밑으로 또 쌓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쌓여요. 그럼 다시 또 물러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수술 중에 발치한 치아들을 보면 뿌리에 이렇게 치석이 잘 붙어 있고 그거보다 한참 밑에까지 뼈가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네? 꺼져 있다고. 그러니까는 풍치라는 거는 치아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치아는 멀쩡해요. 치아는 멀쩡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임플란트 신고 했는데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을 잡고 있는 뼈가 상하는 경우가 많죠. 치아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망가지는 게 풍치. 이거를 그래서 치과적인 용어는 치주염 이렇게 표현해요.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치주염. 그런데 여기 봐 이거는 이렇게 많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어요. 증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잇몸이 나빠지셨어요. 그래도 환자들은 나는 씹는데 별 문제도 없는데 괜히 뭐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에 보면 뼈가 이렇게 내려간 게 확실히 보이니까 또 과잉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원인이잖아. 원인. 어떤 병이라는 게 원인을 제거해 주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염증이 가시가 박혀가지고 막 염증이 생기잖아요. 가시를 쏙 빼면 여기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상으로 만드는 것까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몸에서 그걸 고칠 수 있는 정도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 그러면 이걸 이게 원인을 싹 제거를 하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오염된 뿌리 임플란트에는 뼈가 다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냥 유지만 가능해요. 유지를 하는 것도 대략 기준이 이 치아 뿌리의 반 이상 이렇게 뼈가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닦는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나는 하루에 10번쯤 닦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루에 10번, 100번 닦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그때는 청소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청소한다고 이런 거 다 드러내고 하면 밑에 먼지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잇몸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여러 번 닦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번만 완벽하게 닦으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완벽하게 닦으면 돼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보통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닦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풍치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어? 언제? 풍치가 왜 된 거야? 풍치가 왜 생겼을 것 같아? 안 닦아서. 안 닦아서 아니라 못 닦아서죠. 근데 이 풍치가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이를 못 닦는 사람일까? 이 사람들만 유난히 이를 못 닦아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돼?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한지에는 무슨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집안에는 심장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이런 데가 약하다. 유전적으로 여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그러니까는 못 닦아서라는 거는 자기 유전적인 소인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밖에 안 닦았다는 거야. 333 이렇게 이 닦기를 보통 33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 3번, 13분 이내 3분 이상 닦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택도 없어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다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몇십 년 동안 치과에서 연구들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도 사실은 이거 뭐 치주염 걸리면 일단 걸리면 뭐 잇몸 잘라내고 뼈 깎아내고 아주 좋아지진 않네. 그게 마땅치 않았다가 그런 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뭐 GPR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와 이거 참 괜찮아 하고 매달렸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를 닦을 때 뭐를 닦는 거야? 이를 닦는 데는 건 뭐를 닦는 거야? 왜? 이를 닦는다는 건 뭘 없애지 않는 거야? 응? 뭐를 없애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 이를 닦는 건 뭐를 닦아야 돼? 이를 닦는 거는 음식물 잔사라고 음식물 찌꺼기를 물론 이것도 없애야 되지만 여기에 생긴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플라그. 예전에는 플라그라고 많이 했어요. 플라그. 지인가? 내가 플라그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바이오필름이라는 미국식 발음으로 B형이죠. B형. 바이오필름이라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치아 표면에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자란 세균막들이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세균 때문에 이게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충치는 왜 생겨요? 단 거 먹으니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를 덜 먹고 단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자꾸 없애줄 수밖에 없는데 통치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닦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맨날 여기 뭐 열심히 닦는 거 아무 의미도 있다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를 빡빡빡빡 뭐 열심히 문지르고 해봐야 이만 달아. 그냥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우리가 손톱하고 손가락 사이에 약간 이렇게 있듯이 요거를 인지발 설커스 우리 병원에서는 줬다 이거 막 쓰지 마세요. 쓰고 커피숍도 아니고 이거를 시은 열구라고 그렇게 한자만 있죠. 열구라. 이를 닦을 때는요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세균막을 닦아내는 거예요. 세균막. 요 부분을 닦아야 돼. 요 부분. 그러니까는 뭐 여기 뭐 닦으면 뭐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루에 100번 여기를 닦으면 뭐가 여기서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를 닦을 때 여기 봐요. 칫솔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살살살. 보통 사람들이 왜 워터픽 칙칙 뿌리는 거 그거 나는 그것도 쓰고. 근데 워터픽은 이런 플라그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다고 해요. 워터픽 찌꺼기 제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솔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잘 닦는. 근데 여기 봐요. 치아가 뭐 사람이 빼고도 뭐 47, 28, 20 한쪽에 14개 그치? 요 틈을 다 닦아야 된다고. 요 틈을 뺑 돌아가면서 치아의 틈을. 그러니까는 여기 바깥쪽도 닦고 안쪽도 닦고 사이도 닦고 그렇게 해줘야 돼. 나는 이를 닦는 거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를 닦는 게 맞긴 한데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닦는 거를 실제로 잘못 이렇게 한다 보면 이제 찔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 45도 정도로 돼서 옆으로 갖다 댄 다음에 살짝 눌러. 옆으로 갖다 댄 다음에 살짝 눌러. 그 틈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초 정도 이렇게 떨기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겹칠 만큼 옮겨서 또 떨고, 이런 식으로 삥 닦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닦아봐야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소를 세워서 이렇게 닦아야 되겠지. 그 틈에 어쨌든 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안쪽도 마찬가지. 안쪽도 이렇게 틈에 들어가게 눌러서 닦고, 이 앞니 쪽은 세워서 닦으려니까 거의 하나씩 닦게 되니까 더 오래 걸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틈을 싹 닦는 게 되잖아요. 위아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이 사이사이를 다 닦고요. 내가 이제 여태까지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이요, 이가 와장창 빠져온 사람은요, 이가 썩어서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아주 유난한 경우. 맨날 뭐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거나 그래. 이가 왕창 빠지는 거는 대체로 뿌리를 잡아주는 뼈가 이렇게 꺼져서 망가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망가지는 걸 다시 뼈를 살리는 것도 아무 데서나 잘 못해요. 이게 뭐 좀 폭이 좁아진 걸 좀 넓히거나 뭐 이런 거는 뭐 흔히들 말하는 뼈이식해서 하지만, 이 높이를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건 거의 못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뭐 1년, 2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닦는 게 안 바뀌면 어떻게 돼? 또 망가질 거 아니야? 그죠?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 어떤 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 주거나, 뭐 그런 원인을 들어오지 않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닦아. 보통 안 닦아. 그래갖고 경험들을 보면 왕창 망가졌는데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중화하실 만큼 해서 이렇게 고쳤나. 안 닦아. 또 망가져. 그러면 못 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해. 그쯤 되면 그래서야 막 또 열심히 닦아요. 보통들 그래요.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길 닦아야 된다는 거, 여길 실제로 닦으려면, 이게 이 10분이라는 얘기는 치주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이 이 플라그라는 거를 염색하는 약을 입에다 바르고 내가 실제 닦았을 때 얼마나 닦아 이게 완전히 없어지나 해보니까 한 8분에서 10분 걸리더라는 거예요. 칫솔질 방법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당연히 이 이상 닦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 닦아요. 이렇게 하면 지겹고, 그냥 뭐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하든 뭐 하든 앉아서 그냥 마냥 닦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구석구석 닦으니까 한 10분 이상 닦나?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봐, 야 한지혜 너는 말이야 제발 좀 적당히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 라고 몇 년을 얘기한다고 한지혜가 꼼꼼하게 돼? 안 돼요. 지가 알아먹을 때까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 내가 들은 얘기는, 유명한 치주과 의사는요, 환자가 오잖아요, 잇몸이 나빠서 와요. 이 닦는 것부터 가르쳐. 그래서 일주일 있다 또 불러. 이 닦는 게 잘 될 때까지 그 이상의 치료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게 맞아요. 네? 이 닦는 거를 제대로 잡아주는데도 사실은 꽤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뭐 어쩌고 나는 어저께도 잇몸 이렇게 좀 잘라내는 걸 봤잖아. 깊어지면 속을 못 닦어. 그러니까 앞니는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깊이 심어야 되지만 어금니는
잇몸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잘 못 닦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좀 치과의사나 뭐 치과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본인이 이렇게 이를 닦아야 돼요.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변형바스법? 변형바스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직원들이 환자들한테 닦는 거 얘기하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별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 속에 잘 닦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아파지 않게 닦아야지. 피가 나면 부드럽게 더 닦아야지. 피가 난다고 또 안 닦거든,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 흔들렸다 싶으면 증상이 만성질환이라는 거고, 당연히 고혈압이니 뭐니 하는 거는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걸 잘 안 해. 뭐 당뇨 때문에 심장병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방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뭐 3개월마다 오라고도 하고, 근데 뭐 3개월, 내 친구 얘기를 들으면 전남대인가 치주과에 있는 미국서 공부한 치주과 교수 하는 친구,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스케일링을 하는데도 계속 망가진대. 닦는 게 없고 24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가지고 이제 닦아도 안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런가? 그러니까는 24시간 안에 완전히 닦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개념을 좀 알고 해야지. 무슨 뭐 위를 닦고 뭐 어쩌고. 그냥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환자한테 설명한다고 그게 설명이 돼? 네? 자기가 하면서 해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강의를 하는 게 무슨 뭐 교과서 읽어보고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면 학생들이 그걸 이해를 해? 절대 못해. 자기께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무슨 뭐 석션자라고 모자라고가 아니에요. 이게 우선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스법으로 얘를 닦고, 치아 사이가 넓지 않으면 치실을 다 쓰고, 치간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사이가 이렇게, 치간 칫솔을 쓰는 이유는 이 면에 붙어 있는 플락을 닦자는 거잖아. 틈이 넓으면 굵은 걸 쓰고, 가는 데는 가는 치간 칫솔을 쓰겠지만, 가는 걸 써도 여기 닦고 여기 닦고